이번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북구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수석과 윤석열 정부 장관 출신, 그리고 야당 대표를 지낸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지역인데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지역인 만큼 선거운동 마지막 날까지 후보들의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하정우를 선택하는 게 북구를 살립니다. 하정우를 선택하면 이재명 정부가 힘을 받습니다. 북구의 대세는 기호 2번 박민식이다. 대통령 두 분이 이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다.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박살내고 장도혁 당권파가 퇴행시키고 있는 보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이 부산 북갑은 선거 내내 이 보수 진영 단일화 무산과 후보들 간의 갖가지 공방으로 과열이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에 발표된 이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이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고, 이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그 뒤를 쫓고 있는 양상인데요. 그만큼 결과를 예측하긴 힘듭니다. 어제 이 마지막 유세에서도 세 후보는 유권자 표심을 잡기 위한 회심의 카드를 각각 꺼내 들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의 합동 유세를 했고요. 박민식 후보는 송원석 원내대표와 김민진 의원과 함께 파이널 마지막 유세에 나섰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요, 북구에 내려가 인연을 맺었던 일명 찰밥 할머니 등 주민들을 앞세워서 표심을 자극했습니다. 자, 부산 북구 북갑 선거 혼전 양상입니다. 최병무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정치 취재 아주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선거 취재도 물론이고요. 자, 가장 관심 지역인데요, 이 지역이. 이 판세도 그렇지만 오늘이면 이제 결론이 납니다. 네.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의 경우의 수를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우선 초반에만 해도 사실은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의 1강, 그 다음에 그 무소속 한동훈,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 간의 2중, 뭐 이 정도의 구도를 가지고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일 정도 추세가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하정우 그 후보의 뭐 악수 손털기라든가 아니면 그 정청래 대표와 함께 했던 여러 가지 뭐 오빠 논란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하정우 후보가 정체 상태를 보였고요. 그 틈에 사실은 유권자들이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간의 어떤 아래로부터의 단일화 뭐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작동한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 간의 격차가 약간 벌어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하정우, 한동훈 간의 2강, 그다음에 박민식 후보의 1중 이런 그 지금 지지율 추세가 바로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직전까지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도 여론조사가 뭐 뚜렷하게 바뀔 만한 변수가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차재원 교수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하정우 후보의 이해 충돌 의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한 후보 측의 최근에는 위장 전입 의혹이 나왔습니다. 매우 공방이 치열합니다. 막판에 이 부분들이 변수가 될 수가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두 가지 의혹은 저는 뭐 판세에 큰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먼저 말씀하셨던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업스테이지 주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그것은 뭐 지금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한동훈 후보 측이었는데 일종의 주식 파킹한 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의혹은 저는 뭐 일단 낙태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뭐랄까 벤처 기업의 투자하는 과정, 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의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주식을 부여하고 그것이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름대로 그러니까 주식으로 하는 데고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 다 못한 주식은 다시 그러니까 발행했던 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것이 다 충분히 뭐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는 것이고 다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업스테이지가 독자 AI 모델로 선정됐다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하정우 후보가 본인은
이게 청와대 AI 수석으로서 일종의 사업과 관련된 시행부서의 책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들도 크게 뭐 더 이상 시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큰 이슈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위장전 의혹, 이거는 결국 지금 한동훈 후보의 그 팬덤들이 그러니까 단체적으로 그러니까 집단 이 사전 그 위장 전입을 해서 그래서 한동훈 후보를 밀어줬다는 의혹인데 사실로 지금 밝혀진 건 단 하나도 없거든요. 설사 사실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동훈 후보와의 관계성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앞서가는 후보에 대한 일종의 네거티브 차원에서 유권자들이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결국 이번 북갑 보궐선거의 가장 큰 하나의 변수는요. 저는 결국 구도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우리 최병묵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원래는 지금 보수 후보가 단일화되느냐 마느냐의 부분이었는데 사실 선거가 중반 정도 진행되면서 상당히 두드러졌던 부분은 일종의 뭐랄까요 보수 지지층들의 사표 방지 심리가 작동하면서 대승부른 후보 쪽으로 기울어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기류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부산에 거의 앞뒤를 다투면서 찾았던 부분이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로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이 열기가 과연 박민식 후보의 득표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 박민식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정쩡한 득표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민주당 하정우 후보한테는 어부지리를 선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표심의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한 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패널 분들께서 당선 가능성을 예측해 주신 것은 개인 의견이고요. 실제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김규영 대변인. 자, 조금 전에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보수 지정의 단일화가 부산 북갑 지역의 단일화가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당초 하정우 후보의 어부지리 예상도 있었습니다. 보수 표심 어디로 갈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이제 여론조사는 믿어야겠죠. 추세도 믿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지역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30번 가까운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앞서가는 후보 측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주축적으로 받는 경향성을 띠고요. 정체된 후보 측에서는 잘 안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적극적으로 임하는 측이나 아니면 여론조사를 안 받거나 하는 쪽에서도 투표는 할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이번에 부산 북구 갑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여지는 여론조사에서는 2강 1중 양상이지만 저는 실제로 드러났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3강 국면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이게 재보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까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2번 후보를 쭉 내리찍는 경향성을 보일 거고 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향성을 띠기 때문에 지금 전재수 후보가 다른 데 놀러 간 게 아니잖아요. 부산시장 후보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하정우 후보가 전재수 후보가 가졌던 어느 정도의 표를 예를 들어서 90% 2024년도 총선에서의 90%를 가져간다면 45%고요. 80%를 가져간다면 40%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또 박민식 후보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서 어느 정도 선전할지에 따라서 지금 보여지는 여론조사보다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네, 장현주 대변인님, 네. 선거 막판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 발언을 했습니다. 네. 이 발언을 두고 박민식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서로 민주당이다, 한동훈 후보다 막 싸웠어요. 네. 예, 이거는 어떤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부산 북갑 선거에서 큰 흐름이나 큰 판세를 바꿀 만한 그런 또 사건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등판 자체에 대해서 과연 보수층의 결집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효과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또 중도에 계신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는 그 나쁜 사람이라는 그 발언이 민주당을
야당을 의미하는 것인지 뭐 한동훈 후보를 의미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좀 해석의 영역일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뭐 한동훈 후보라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뭐 이른바 보수 진영 내에 있는 배신자론 뭐 이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긴 합니다. 아마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이 배신자론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막판에 나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이런 발언이나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뭐 큰 판세를 흔들 만한 그런 또 큰 사건은 아니지 않았나라는 판단은 듭니다.